두 번째 얘기는 뭘 하려고 그러냐. 아주 나쁜 놈이 있어요. 경마에 미쳐 있어요. 경마에 미쳐가지고 돈 생긴 대로 경마장을 갖고 가요. 와이프가 돈을 숨겨놔요. 그래서 그럼 와이프를 좁혀요. 딱일 치면서 야, 돈 내. 그래갖고 베개 속에 200만 원을 끌고 가요. 경마장에 가서 이 사람이 처음에 하는 게 뭐냐. 마표를 봐요. 눈이 뻘게 갖고 마표를 보면서 아, 3번 말 네가 우승 확률 첫 번째. 너한테 150만 원. 아, 5번 말이네. 두 번째는 너한테 그래. 30만 원. 그래, 20만 원은 어디다 할까? 보다가 아, 그래. 7번 말 럭키 세븐 나눠 넣었어요. 인간 말종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분산 투자예요. 이 사람이 지금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어요. 인간 말종도 분산 투자를 해요. 우리도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분산 투자에는 기간 분산 투자하고 리스크 분산 투자가 있어요. 전 아무래도 약속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죽겠다. 기간에는 단기, 중기, 장기가 있어요. 그죠? 단기, 중기, 장기를 꼭 나눠야 돼요. 왜 나눠야 될까요? 금리표를 잠깐 볼까요? 보면 정기적금 1년짜리가 3.4%죠. 2년짜리는 3.7이에요. 3년은 3.9예요. 어이구 10년은 4.5네요. 그죠? 단기에서 중기, 장기를 거쳐갈수록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세금 혜택이에요. 지금 떼고 있는 15.4%에 대한 금융이자 소득세가 10년 이상이면 안 떼요. 그죠? 비과세. 그렇기 때문에 나눠야 된다. 이거는 계량적인 거예요. 진짜 이유는 이게 아니에요. 제 고객 중에 삼성의 지점장들이 제법 많아요. 40대 초반이에요.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형님 뭘 갖고 계십니까? 되게 뭐 갖고 계실 것 같으세요? 우선 전 재산 하나 깔고 가볼까요? 삼성 대단한 회사예요. 그죠? 내 자식을 막 사교육해갖고 열심히 키우는 이유가 그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해요. 서울대, 연대, 고대를 보내려고 했어요. 그럼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제일 선호하는 직장이 어딘지 아세요? 삼성이에요. 거길 가려고 이렇게 피 터지게 일하고 막 공부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왔어요. 40대 초반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뭘 갖고 있나 봤어요. 5억에서 6억 사이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성공한 거예요. 애가 2명 있어요. 와이프는 1명만 있어요. 대출. 이거에 딸린 게 작으면 3천, 심하면 1억 5천까지 있어요. 물어봐요. 아, 지점장님, 언제까지 회사 다니실 것 같으세요? 몇 년 얘기할 것 같으세요? 삼성의 40대 초면 5년, 길면 10년. 그럼 10년 후에 당신 나이가 52살이면 그러면 당신의 둘째는 몇 학년이죠? 라고 물어보세요. 중학교, 빨리면 고등학교. 그럼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집 뜯어먹고 살아야 돼요. 열심히 모아놓은 것 같고 이때 가서 사업하겠노라고 퇴직금 받고 그리고 이 집을 목동 아파트에서 평촌으로 가거나 인천으로 간 다음에 남는 돈 갖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작년에 명투자들이 사업해 갖고 성공 확률이 15%였어요. 보합한 사람이 35%, 40%가 망했대요. 이 나이에 망하면 이제 인생 종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얘기냐? 삼성 얘기예요. 삼성 대기업에 있는 중견 간부의 얘기예요. 다를 것 같죠? 이거보다 낮으면 낮았지 다르지 않아요. 2억에서 4억으로 떨어지면 떨어졌지 이거보다 올라가진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러고 계세요. 임원 달면 다행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가정 방문해서 이제 지점장님하고 사모님을 같이 두고 얘기하면 언제까지 회사 다니실 거예요? 계속 다녀야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알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나라가 잘못됐죠. 그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기업 가가지고 거기서 부장이라는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남는 건 이거예요. 애들하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아요. 회사에서 하도 부려먹어서. 이거 뭐예요 이거? 문제 있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제가 고민해봤어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지점장님 저축하시죠? 저축하신대요. 왜 하세요? 물어봐요. 저축하시죠? 네. 왜 하세요? 집 계약금. 집 계약금 달라고. 물어봐요. 이분들을 여태까지 계속 50에서 100살 저축해 오신 분들이에요. 계속. 저축하시죠? 하시는데 왜 하세요? 안 하냐 임마 그래요 저한테. 안 하냐 임마 그래.
왜 하냐니까요. 쓸까봐 한대요. 쓸까봐. 남들이 하니까. 그냥 되게 막연해요. 이때 물어봤더니 되게 막연해요. 그냥 해요.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이 만기 시점이 왔을 때는 제가 또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목적이 막 생겨요. 우리 장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려야 되고 우리 딸내미 피아노 사줘야 되고 내 홈시어터 하나 샀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4천을 모았다 이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급조한 목적이라도 어쨌든 목적에 맞게 2천을 썼어요. 그럼 2천은 다시 넣고 다시 재테크 하셔야 되죠. 그게 안 돼요. 막연한 재테크는 막연한 미래뿐이 없어요. 돈은 지극히 인화성이 강해가지고 한번 찢으면 그게 어디 갔나 없어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저축했다가 한번 목적에 맞게 어느 정도 쓰고 나면 그 돈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나 없어요.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재테크는 분명히 목적을 갖고 해야 돼요. 단기 자금. 그래, 난 생계비를 써야 돼. 생계비는 단기 1에서 3년으로 운용하자. 리스크가 있으면 될까요? 안 돼요, 이거는. 왜? 내 아이 먹고 살고 교육시킬 돈이에요. 생계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단기는 이렇게 운용해요. 그리고 웰빙 중요하죠? 요즘 삶의 가치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아시는 부장님은 골프를 치고 싶은데 자기 월급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저축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년에 내가 골프 칠 돈 해갖고 모아놓으세요. 제가 아는 어떤 가족은 내년도 휴가 갈 계획 해가지고 10만 원씩 저축을 하세요. 그래서 이건 리스크가 관계없어요. 높거나 낮거나. 잘 되면 해외로 가는 거고 안 되면 제주도로 가면 돼요. 규모도 한번 갖고 가봐야겠죠. 세 번째 주머니는 정말 중요한 주머니예요. 재산 증식용 주머니. 얘는 돈이 돈을 벌게 좀 둬야 돼요. 얘는 분명히 세금 혜택도 받아야 되고 돈이 돈을 벌어서 목돈이 돼갖고 내가 언젠가 베팅할 수도 있고 목돈 마련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은퇴 자금이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교육 자금이 될 거고 나아가갖고는 내 노후까지도 될 수 있어요. 얘는 돈이 돈을 벌게 좀 둬야 돼요. 얘는 중장기. 그리고 리스크 범주 중저. 그리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운영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주머니예요. 목적에 맞게 내 주머니를 나눠야 돼요.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에 차 사면서 찍고 그 다음에 집 사면서 찍고 그 다음에 결혼한다고 찍고 그리고 부채 주머니 달리면 그 다음부터 요따 받고 그러다가 또 집 딴 거 사고 싶으면 다시 이거 사고 부채 키우고 다시 갖고 이렇게 왔어요. 그럼 이렇게 돼요. 아까 40대. 그럼 나중에 집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스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부채도 있어야 돼요. 부채조차도 요즘은 자본이에요. 분명해요. 왜? 내가 아파트 5억짜리를 갖고 있는데 이걸 담보대출 받으니까 4.25%야. 그래. 그럼 3억을 받았어. 그 3억 받은 거 갖고 상호저축에 나눠놨어요. 6%를 줘. 1.5% 이익이죠. 그죠? 이게 자본소득이에요. 집도 있고 부채도 있고 돈도 있어야 돼요.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목적에 맞게 내가 재테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분산 투자는 뭐냐면 리스크 분산 투자예요. 이건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3% 24년 걸린댔잖아요. 6% 12년 걸린대요. 10%니까 7.2년이래. 15%만 넣어주니까 4.8년 만에. 더블 되는데. 나는 3%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근데 지금 어느 때 어떤 사람은 6%, 10%, 15% 살고 있어요. 잘 살아야 되겠죠. 나눠서 하셔야 돼요. 왜? 내가 100만 원씩 저축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서 야 우리 100만 원씩은 저축을 하자 내일을 위해서 마음을 먹었어요. 10년간 열심히 넣었어요. 원금이 얼마요? 1억 2천. 그죠? 1억 2천이 됐어요. 애가 커가지고 교육비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제 저축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 이거 예치해 놓자. 그래서 또 10년을 예치했어요. 적용금리가 제일 금융권에 지금 제일 높은 3.8% 정도 받았어요. 그럼 얼마 돼 있을 것 같으세요? 이 타이밍에. 1억 9천 한 600 정도 될 거예요. 내 돈 1억 2천이 10년간 넣은 게 10년 예치하니까 1억 9천이 됐어요. 근데 야 30만 원 한번 해보자. 10년간 넣었어요. 얼마? 3,600만 원이에요. 10년을 예치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근데 얘가 15%가 나와줬어요. 얼마가 될 것 같으세요? 3억이에요.
내가 100만 원 갖고 이렇게 왔더니 1억 9천인데 내 돈 원금 30만 원씩 한 거 3,600이 3억이 돼 있어요. 이래서 재테크를 분산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나 낮아요, 금리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속도가 너무 늦어요. 그래서 내 돈의 일부는 내가 리스크 테이크를 감수하면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줄기차게 얘기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돈 굴러가는 방향이 어딘가 한번 보자고 했어요. 금리 보니까 금리는 분명히 은행은 이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돌아봤어요. 부동산인가 하고 봤어요. 장단은 있는데 생각을 해봐야 돼. 부동산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면 서울 바닥에서 40평 이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경기 지방 쪽은 50평대 이상을 갖고 있어야지 투자 목적이 돼요. 왜?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이제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전환을 하셔야 돼요. 생각의 전환을. 그러면 증신 어떤 거 봤더니 되게 괜찮아. 방향이 될 수도 있겠어요. 한번 돌아봤어요. 어떤지. 근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쨌든 최대한 내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판단해보고 땡겨보고 한 다음에 내가 한 달에 저축 가능 금액이 얼마인지 최대한 맥스로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리적으로 나누자는 거예요. 기간 분산 투자를 해서 효익을 증대시키고 리스크 분산 투자를 해서 효율을 높이고 그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다 끝났어요. 제가 지금 이제 이 타이밍에선 화면 하나를 띄우게 돼 있어요. 그건 어떤 화면이냐면 당신의 연봉이 3,500이야. 그러면 세금을 계산해줘요. 소득세를 계산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까지 감안해줘요. 그럼 월 평균 떨어지는 돈이 300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평균 도시근로자 4인 기준, 2인 기준 인터넷감이 있어요. 소비 패턴이 통계청 자료가 어떻게 나오는 게 나와요. 그러면 당신은 교육비 얼마, 피복비 얼마를 써요. 평균대로면. 그럼 당신이 한 달에 여유자금은 얼마예요? 이게 여유자금이 자기가 낳는 것보다 적다. 그러면 난 좀 과소비한 거예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그거랑 비슷하다 하면 맞는 거고 높다 하면 난 구두쇠인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그럼 당신이 이 돈을 갖고 재테크를 할 때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를 제가 만들어줘요. 단기, 중기, 장기. 리스크, 중소, 대. 그래서 당신이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 3년, 5년 후에는 어떤 돈이 될 겁니다를 보여줘요. 그걸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 나는 강평을 적으세요. 그리고 2번 나는 이 내용을 보시고 이런 걸 만들어 드릴 테니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든 아니면 직접 상담을 하든 할 겁니다. 그래서 2번 란을 적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응대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럼 2번 란을 다 적으세요. 그럼 제가 와서 설문지를 봐요. 매우 좋음, 좋음. 대부분 그거예요. 보통은 별로 없어요. 여태까지 많이 해봤는데 미흡을 한 번 받아봤어요. 한 사람. 그 왜 미흡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잤대요. 미안하다. 어쨌든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갖고 봐요. 아, 맞벌이 부부. 여자가 4천 벌어. 그럼 남자인데 6천 벌어요. 그럼 1억이에요. 그럼 제가 선별을 해요. 고객을 만날 때. 아, 이 맞벌이 부부고 이 사람한테 150을 날려요. 그래서 100을 계약해요. 그럼 그 회사의 맞벌이 부부는 다 100이 나와요. SK네트워크에서 그랬어요. 100. 작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시작하면 얼마 있어요? 물어보면 아, 이건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살짝 말씀드리면 30은 해요. 30, 20, 10.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미나 셀링을 하면 방향이 좋다. 그리고 거점을 만들 수 있다. 아까 제가 거점 중요하다고 했죠? 거점을 만들면 계속 그걸 창출시킬 수가 있어요. 대신 관리를 하고 그래야겠죠. 단체 계약도 해드려야 되고 기타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거점화해서 내가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이게 VLRP랑 일맥상통해요. 이걸 줄이면 많이 줄일 수도 있고 늘리면 많이 늘릴 수도 있어요. 우선은 연습하셔야 돼요. 세미나 셀링 하시려면 내가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충분히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 아마 도움이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다 눈 감아 보세요. 아, 이거는 제가 CST 이 자리에서 와서 처음 교육받을 때 이제 교육팀장님께서 저한테 읽어주신 거라 제가 너무 좋아갖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마음 정채봉.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에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수고하셨습니다.